안녕하십니까, 단발머리 남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비유학생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나누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이젠 1차 발표일이 10일도 안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면접 준비하고 계시나요? 제가 작년 이맘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서류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랴부랴 기말고사 준비를 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와, 자유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읽지 못했던 책들을 마구마구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이제 많이 궁금합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심란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정말 많이 심란했어요. 아,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나오면 나오지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는 일이야. 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떨어져도 좋으니까 빨리 결과라도 나와라 라는 심정으로 저 역시도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면접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위해 특별하게 찜통 더위에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은 이유가 뭐냐? 이 옷이 제가 작년에 면접을 봤었을 때 입은 옷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를 하신다면 어떠한 복장을 입어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외관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면접 준비하는 것보다 이거 신경 쓰는 게 더 힘들었어요. 일반 남학생들과 달리 머리가 길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멀한 복장의 옷을 즐겨 입지 않아요. 아니, 아예 안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펑퍼짐한 옷을 입고 세컨드핸드 옷만 입는데 이렇게 정중한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장을 사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아니, 사회초년생이 정장 입는 게 더 신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제가 입는 흰 티셔츠와 그리고 이렇게 베스트를 하나 걸쳐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정장 바지가 아니라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작년에 어떠한 면접 질문을 받았고 어떠한 형식으로 면접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말해줄 수가 없어요. 이 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 못 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정보력이 많은 사람들이 경쟁의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죠? 혈연, 지연, 학연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의 권력을 이제 공고히 하는 거예요. 국비 유학생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네이버에 앞만 뒤져도 최근 면접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않아요. 왜? 그들 역시도 공유를 하면은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입결이 높은 대학 커뮤니티를 가면 같은 동문들끼리 그거를 공유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국비 유학이 선발된 동문들이 있는지를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저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하지만 제가 운이 좋게 입결이 좋은 대학교를 진학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면접 정보도 그냥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다 뿌리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립국제교육원이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눈 감고 있는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입결 높은 대학에서 국비 유학생을 많이 선발할까요? 저는 이것이 그 입결 높은 대학생들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애초에 정보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좋은 대학교 애들이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예 지원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국제교육원이 불이익을 확실히 주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면접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국비 유학생이 선발이 되시면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저와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국비 유학생 면접에서 받던 질문들이나 아니면 형식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방식이지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 방식대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제 방법을 참고하셔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비유학 면접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전공 지식. 두 번째, 사명감과 국가관. 세 번째, 책임의식과 창의력.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부분, 전공 지식 같은 경우에는 지식과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식과 기능.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관 사명감. 국가관 사명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과 창의력은 나에 대해서 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이 각각의 항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공 지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전공 지식을 어떻게 준비했냐? 우선 저는 여러분들이 1차 합격을 했었을 때 냈던 서류 있잖아요. 그것을 정말 꼼꼼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을 해가지고 석사나 박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 분야가 학사에 비해서 엄청 구체적이고 세밀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출제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출제자들은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있죠? 우리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 때 냈던 국외수학계획서라든지 자기소개서에 내가 어떠한 공부를 했고 내가 어떠한 공부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였어요. 근데 이거는 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면접 때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전공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서류를 준비한다고 따로 공부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글을 쓰는 것과 말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죠. 제가 아무리 글에다가 엄청난 지식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내가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숙지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받아칠 각오로 이렇게 전공 지식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 저는 책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대에 나와서 이론적 지식이 다른 학생들보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많이 부족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수사과형 은미채도실과 같은 초등학교 교육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공부하는 것은 좀 더 이론적인 작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사가 전문직이 될 수 있을까? 전문직이란 무엇일까? 사회와 학교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교사는 이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론적인 작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대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배울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론 수업에서 배울 만한 책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면접 준비 기간 동안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고 제 생각을 계속 정리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국외수학계획서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읽어보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특히 저는 교수님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발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시고 많이 면접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 서류들을 교수님들에게 보여드리고, 교수님들께서 이러한 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예상 문제를 뽑으면서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면접 질문은 공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국비유학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아주 오래전에 면접이 어떻게 기출이 되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이러한 면접 질문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명감과 국가관이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국비 유학생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가가 우리가 뭐라고 비싼 돈을 주고 유학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국비 유학의 의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이거에 대한 대답은 아주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학문을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연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국가에 도움이 돼야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국가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에도, 제 생각을 다듬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국가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력과 책임감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태도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내가 유학을 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유학을 갔었을 때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지금 생각을 품고 있나요?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나보다 훨씬 뛰어난 경쟁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국비 유학생이 내가 왜 국비 유학생이 선발이 돼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다른 국비 유학생 경쟁자들과 무엇이 차별점이 있는지, 나는 무엇이 강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만의 대답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내 꼴리는 대로 살았다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살았는데, 근데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난 게 뭐지? 내가 남들보다 더 강한 게 뭐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계열이니까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다뤄져요, 교육에서는. 그런데 정작 저는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의성과 교육이라는 전공 서적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창의적인 사람인가? 내가 유학생활에서 창의적인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꾸준히 던지면서 이 책을 읽어나가고 이 책을 정말 샅샅이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오로지 책만 읽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배운 점을 글로 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생각한 것처럼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말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 말해보는데 가장 효율적인 건 뭐냐? 저는 스터디를 적극 활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면접을 연습하기도 했고 온라인 줌으로 면접을 연습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저는 온라인 줌이 훨씬 저에게 더 맞았어요. 저는 이동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자 저는 온라인 스터디를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 명이랑 스터디를 하는 것보다 1대1 스터디를 하는 것을 더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랑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스터디원들과 친해지면은 면접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잡담을 많이 하고 그리고 뼈 때리는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교대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느꼈는데, 근데 이제 뼈 때리는 말이 저희에게는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정말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쏙쏙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터디원들에게 정보를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정보를 숨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스터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적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스터디원은 나랑 같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같이 모인 동료인데 뭐하러 그 사람들한테까지 정보를 다 숨기고 내 거를 다 가리는 건가요? 저는 진짜 사실 저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굳이 스터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 혼자서 하면 되지. 그냥 서로 각자의 서류 읽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진솔하게 이러한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질문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봐. 이렇게 솔직하게 해줄 수 있는 동료를 얻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지. 나만 잘 돼야지? 저 사람이 내 정보 빼돌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 의심돼.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부탁드려요. 저뿐만 아니라 지난번 기수에서 선발되신 분에게 어떻게 면접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어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서 면접 스터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스터디를 직접 만나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 명이 모이면서 다각도적으로 이 서류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저처럼 1대1로 하실 수도 있고 1대4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스터디원들만큼은 여러분들의 동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쟁자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배척하려고 하지 말고 같은 배를 탔다라는 심정으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면접 준비 방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합격하셔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서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곧 독일로 유학을 떠나는데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유학 길에 오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 유튜브 댓글에 면접 스터디 오픈 카톡방을 만들까 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몇 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준비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할 예정이니 혹시 스터디1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에 들어오셔서 스터디1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